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. 이번 시간에는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런 어질어질한 글쓴이들이 왔는데요.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. 그럼 봅시다. 제목: 자기랑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내 동생의 병이 다시 재발하니까 바로 떠나버린 이 남자, 이거 용서되나요? 그럼 뭐 어쩌자고, 같이 죽을까? 어? 원제: 동생 아프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는 남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2년 정도 만나온 남친과 정말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던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 저희 가정의 경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상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었고요. 특히 늦둥이 남동생이 중학교 때 백혈병에 걸렸고 그걸 제가 책임지느라 경제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요.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랑 또 아픈 동생도 같이 힘들어하니까 뭐랄까 더 심한 그런 우울증에 시달려 왔어요.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행히도 동생의 상태가 되게 안정됐고 저도 육체적,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서 지금의 남친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연애 초반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고생 많았다. 그런 일을 그 나이에, 그러니까 제 나이 20대 때 그때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너 정말 대단하다. 진짜 왔다다. 이렇게 격려와 응원, 좋은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우리 동생도 귀엽다며 되게 잘 챙겨줬는데요. 그래서 결혼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남자야. 그런 마음요. 그러는데 문제는 몇 달 전 제 동생의 병이 재발해버렸고 엄마 혼자 간병을 감당하기엔 체력적, 정신적으로 너무 버거우니까 또 제가 옛날처럼 퇴근하고 난 뒤 혹은 주말을 이용해 엄마 곁에서 동생의 간병을 조금씩 돕고 있었어요.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남친과의 연락과 만남, 데이트가 많이 줄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또 암만 그래도 제 나름 시간 내 가지고 간간히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. 애를 썼죠. 여하튼 그러다가 제가 남친한테 야,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가 여유가 없을 것 같다. 자기가 내 사정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.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. 네 상황이 우선이지.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니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는 갑자기 야, 솔직히 이런 상황 계속되면 나는 자신이 없어. 네가 나한테 쓸 시간이 없다는 게 나 너무 힘들다. 결혼을 생각하면 이건 더 아닌 것 같아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여기서 다 접고 이대로 조용히 헤어지자라는 통보였죠. 아니, 근데요. 저희 동생이 다시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 이야기를 하던 사람인데, 그것도 엄청 진지하게. 근데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바로 이런 식으로 얼굴 낯빛을 냉정하게 싹 바꾸며 선을 긋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. 의리도 없냐? 사랑도 없어? 막말로 제가 남친 자기 인생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족 문제를 다 떠넘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내 힘든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란 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? 저는요, 이미 결혼 정년기라 불리는 나이도 나이인 것도 모자라 동생의 치료 그리고 건강 상태도 계속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 하나 생활하는 것도 되게 버거운 건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잃으니 지금 정말 우울해요. 솔직히 옛날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든 수준입니다. 혹시 이 남자한테 저는 대체 뭘까요?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요? 뭐든 좋으니까 현실적인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
쓰니 동생의 일은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거죠. 특히 서운할 순 있겠으나 절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. 누구라도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. 2번. 아니 그럼 남친이 뭐 어떻게 해주길 바란 건데요? 설마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무조건 쓰니를 받아들여 주길 바란 겁니까? 너랑 결혼해가지고 아픈 처남도 같이 돌보고 거기에 처남 때문에 피폐해지는 장모도 같이 돌보고 그로 인해 자기 남편과 시댁에 정성과 시간을 전혀 안 쓰는 지 마누라까지 돌봐야 하는 거냐 이거냐고요. 어디 그뿐이야. 분명 돈도 오지게 깨질 텐데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하고 희생하길 바라는 건가? 쓴이는 염치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요? 지금도 봐봐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남친한테 시간조차 할애를 못하는 지경인데 결혼하면 어떨지 뭐 남친이 바보라서 모를 줄 알았나?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? 도대체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? 이미 결혼을 한 뒤라면 부부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. 너랑 가족이 아니라고 남남이라고.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애도 하질 말았어야지. 아니면 비혼만 하고 비혼 상태로 연애만 하겠다 하든가. 너는 그냥 남자 한 명을 지옥불로 끌어들이려 했다가 실패한 사람일 뿐입니다. 이 결혼에서 님한테는 아무런 힘도 선택권도 없어요. 착각하지 마. 그러니까 사랑해서라는 말로 포장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. 사랑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냐? 그런 거라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죄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대댓글. 아니 지금 이 여자는 혹시 지가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아는 건가? 아무 죄도 없는 남친은 도대체 뭔 날벼락이여? 끌끌끌. 3번. 쓰니 말대로 쓰니는 지금 동생 치료도 지켜봐야 되고 본인 생활도 버겁고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는 상태. 거기다 결혼 정년기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남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인 건데 그거 감당 못한다고 비난을 해?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봐요. 4번. 애초에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면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랑 연애도 하질 말았어야지. 양심은 네가 먼저 없었던 거요. 혼자 죽기 싫으니까 상대방까지 같이 지옥불에 들어오라고? 미친 건가? 그렇구만. 5번. 쓴이라고 뭐 동생이 재발할 걸 알았을까? 그러니 뭐 연애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헤어져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. 그리고 내가 쓴이라면 미안해서라도 먼저 헤어졌을 것 같아요. 6번. 실질적 가장, 아픈 동생, 무력한 엄마. 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남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. 입장 바꿔서 너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못 가잖아요. 그러니 이거는 먼저 놔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준다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.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서는 걸 비난하거나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.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럴 수 있겠냐고. 안 그래요? 혹시 남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까? 양심 없냐고. 7번. 아니 같은 여자인데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반대로 예비 시누이가 아프고 남친이 실질적 가장이라면 이 쓴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? 나 정말 궁금하다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상황이 반대인데 묘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원제. 아픈 동생이 있는 남친과의 결혼. 고민이 너무 깊어져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. 남친과는 2년 정도 연애했고요. 서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에요. 성격이나 가치관도 되게 잘 맞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.
그게 바로 남친의 동생인데 이 동생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. 이미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.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하더라고요. 게다가 상태가 완전히 안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 게 지금도 가끔이지만 입퇴원을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외래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도 다행인 건 남친 집안이 되게 넉넉한 편이에요. 부자입니다. 그래서 병원비나 뭐 간병 비용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. 거기다 부모님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남친 본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전부터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전문가 소견으로는 이게 유전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그런 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 가족의 상황까지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. 남친 동생 아직 고등학생인 되게 늦둥이고요. 그렇다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럼에도 남친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미래가 걱정이 되고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. 그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고.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혹시 너무 이기적인 건지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자꾸만 고민이 되고 그래요. 솔직한 좀 부탁드립니다. 뭔가 묘하죠. 댓글 1번. 아니 어차피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는 거고 돈도 많다며 근데 네가 왜 이딴 걸 고민하는 거야? 어? 내 댓글. 심보가 진짜 거지 같아요. 남자가 이걸 알고 얼른 도망갔으면 좋겠다. 2번. 남친 집안에 돈은 많으니까 놓치는 건 죽어도 싫다. 그런데 아픈 동생은 졸라 걸리적거리고 이거 맞냐? 끌끌끌끌. 내 댓글. 만약 남자 부모가 아픈 동생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면 농담 아니고요. 이 여자 맨발로 도망갈 겁니다. 끌끌. 3번. 아니 이거 당연히 걱정할 만한 거 아닌가?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긴 간병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. 물론 시부모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기면 다행이나 애한테 누나가 한 명 더 생긴 걸로 착각해가지고 애정까지 주기를 바라면 이건 답도 없거든. 다만 이 문제는 남친이랑 대화하기도 어려운 주제니까 상황을 잘 둘러보고 단디 결정해야죠. 내 댓글. 아니 이게 뭔 소리야. 그러니까 얼른 파혼하라니까. 그냥 파혼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런 말을 왜 안 해 왜? 4번. 지금 보면 댓글에 쓰니 욕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쓰니처럼 약삭 빠른 타입이 꼭 나쁜 건 아니죠. 배우자로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. 내 댓글. 배우자한테 저러면 바로 아웃이지 장집은 무슨 개뿔 옌병하네. 5번. 똑같은 상황에 남자 집안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헤어졌을 텐데 말이죠. 안 그런가요? 끌끌끌끌. 어질어질합니다. 그죠? 두 쓰닛 모두 뭔가 불편한데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